한국이 최근 꼴이 없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공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 발맞춰 독자적인 스텔스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레이더 탐지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차세대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이번에 공개된 기체는 향후 KF-21과 함께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최대 성층권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7시간 이상 장거리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기존 전투기의 3% 수준으로 줄였으며 이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저피탐, 에로 성능을 갖추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는 KF-21과 연계되어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을 통해 생존성과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텔스 무인기 개발 속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KF-21이 지속적인 개량을 거칠 경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높은 화력 체계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무인 전투기는 CSA-ISR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정찰 시스템과 연계되어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F-22 및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와 연동될 경우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군사 매체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선 무인 전투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스텔스 드론 개발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독자적인 무인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엔진 및 핵심 항전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ED는 2016년부터 무인 항공기의 핵심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올해 들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5년 만에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군은 레이더 탐지 확률이 낮은 형상의 항공기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으며 비행 시험을 거쳐 핵심 기술을 완벽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텔스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카운터 기술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초단파, UHF 및 다중대역 레이더를 활용한 스텔스 탐지 기술을 개발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적 항공기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성과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KF-21과 함께 운용될 이 무인기는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향후 유무인 복합 작전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 성과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최근 벌어진 여러 전쟁을 거치면서 드론을 비롯한 무인 무기의 가치가 속속 입증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인 무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미래 전장에서는 인간 병사가 조종하는 유인 장비와 무인 무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투팀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은 취미용 드론의 작동 방식과 동일하다. 이륙과 이동, 공격, 복귀 및 착륙의 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군인 조종사가 컨트롤 패널을 이용해서 단 한 대의 드론만 직접 조종할 수 있다. 병사가 탑승하지 않은 점만 다를 뿐 직접 수동으로 조종하는 무기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군인 한 명당 한 대의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기존 전투 수행 방식은 머지않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드론을 비롯한 각종 무인 무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무기의 새로운 활용 방안은 전투 차량, 전투함, 전투기 등 군인이 탑승하고 직접 조종하는 기존 유인 무기와 무인 전투 차량, 무인 전투함, 드론과 같은 무인 무기 여러 대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양적, 전술적 우위를 확보한 가운데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한 대의 유인 무기와 복수의 무인 무기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무기 체계를 일컬어 멈티라고 부른다. MUMT에 속한 유인 무기는 종종 유인 플랫폼으로 불리기도 한다. 직접적인 전투 수행은 물론이고 다수의 무인 무기를 지휘, 통제하고 때로는 무인 무기의 발사대 역할까지 겸하는 등 전투팀의 제반 기능을 관장하는 중추적인 플랫폼이 되기 때문이다. MUMT는 한 대의 유인 플랫폼이 무선 통신으로 복수의 무인 무기를 실시간 제어하고 협업함으로써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이다. 유인 전투기와 여러 대의 드론으로 구성된 MUMT의 경우 드론이 전투 영공에 먼저 진입해서 대공 레이더나 대공 미사일 등의 위협 요소를 탐지하고 해당 정보를 아군 작전 통제소 및 같은 팀 소속 유인 전투기에 전달한다. 유인 전투기에 탑승한 조종사는 드론이 수집한 정보로 적진의 상황을 파악한 다음 같은 팀 소속의 다른 드론들에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받은 드론은 유인 전투기와 협력해 레이더 및 대공 미사일 기지를 회피, 파괴하도록 하고 최종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론은 유인 전투기 대신 적군의 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는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적군의 시선을 끌어 적 전투기나 미사일 공격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수행해 아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일조한다. 업계에서는 MUMT가 미래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유인 플랫폼과 무인 무기의 협력으로 발생하는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MUMT의 개념을 만들고 개발해온 미 육군은 MUMT가 전장의 상황인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전투 수행 전반에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인 무기와 무인 무기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군 병력의 육체적, 심리적 피로를 감소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기 사용량을 줄여 작전 지속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투부대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모두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아군 장비의 손실 축소를 넘어 전차 승무원, 전함 승조원, 전투기 조종사 등 아군 병력의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방산 분야에서는 완전한 무인 무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MUMT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MUMT는 유인 플랫폼과 무인 무기를 단순히 한 팀으로 묶어놓은 조직도상의 체계가 아니다. 유인 플랫폼과 무인 무기가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보안 통신 기술과 자율적인 인식, 판단 기능을 갖춘 AI 모델을 비롯한 각종 기술들이 지원되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기술적인 협력 체계다. MUMT의 핵심 기술로는 군인의 임무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장비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반의 자율적인 군집 비행 기술, 임무 할당 기술, 조종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휘결심 지원 기술, 자동 표적 식별 기술 및 끊김없이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미 국방부는 MUMT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제반 기술들을 상호 운용성, 자율성, 안전한 네트워크, 인간-기계 협동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MUMT는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 해군, 공군마다 특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들과 기술들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방산 기업들은 MUMT의 다양한 임무 수행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작년 11월 미국 로키드 마틴은 본사보다 유명한 선행개발팀 스컹크웍스를 통해 MUMT의 공격 임무를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테스트 내용은 제트 훈련기 L-39 엘버트로스에 탑승한 조종사가 제트 훈련기 L-29 델핀을 드론으로 개조한 무인기 2대의 목표물을 배정하고 공격 명령을 하달해서 드론이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같은 해 5월 미국 보잉은 FA-28 슈퍼호넷 전투기와 드론인 MQ-25 스팅레이로 구성된 MUMT를 이용해서 유인기와 무인기 간의 공중급유 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FA-28 조종사가 MQ-25의 공중급유 장치를 개방해서 슈퍼호넷에 급유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MQ-25는 유인 전투기인 FA-28와 속도를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공중급유 임무를 수행해냈다고 한다. 유럽의 에어버스는 여러 대의 유인 헬리콥터와 드론으로 구성된 해군 MUMT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다. 드론은 보트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자 관련 정보를 유인 헬리콥터와 공유하는 등 사전 정찰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국내 방산 기업들도 다양한 MUMT 콘셉트를 소개하고 있다. KF-21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KAI는 KF-21과 전투용 드론으로 구성된 MUMT와 수리온 헬기를 공중 발사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수의 정찰용 드론을 연동시킨 MUMT 등 2종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 개최된 방산 행사 ADX를 통해 지휘 차량과 육문의 K9 자주포로 구성된 육군용 MUMT 콘셉트를 선보였다. 한화의 K9 MUMT는 K11 지휘장갑차에 탑승한 2명의 조종사가 각자 K9 자주포 1대를 원격 조종하고 원격 조종 자주포 1대마다 무인 자주포 2대를 종속시켜 2명의 병력이 총 6문의 자주포를 운용하는 콘셉트이다. 기존 K9 자주포의 운용 인원은 대당 5명이므로 6대를 운용하려면 30명이 필요하지만 MUMT로는 2명만으로 가능해서 병력 배치의 효율성과 인명피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조선업체인 하나오션도 1만 6천 톤의 대형 함정에 정찰, 전투용 드론 수십여 대와 다수의 무인 수상정 및 무인 잠수정으로 구성된 해군용 MUMT 콘셉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MUMT 시스템에 내재된 정밀성, 속도, 효율성 등 높은 기술적 가치 때문에 MUMT는 재해재난 현장에서 수행되는 소방, 수색, 구조작업이나 위험물 사고 및 법집행 분야 등 방산 이외 분야에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 도심 항공수단인 UAM과 지상교통수단 간의 연계 서비스 등 각종 민간 산업에도 MUMT 기술이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표류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업계 일각, 공동설계 필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적시 전력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최초 제안한 공동설계분 알수의 계약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뤄졌어야 할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은 약 8개월여 표류하면서 2030년 해군 인도를 목표로 한 KDDX 선도함은 제때 전력화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방사청은 KDDX 사업이 HD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탈취 등으로 인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자 당초 고려하던 수혜계약 결정을 보류했다. 이후 8월 말 방사청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복수 방산업체 지정, 공동설계, 12번 함 동시 건조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방사청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과 수혜계약을 체결하고 두 업체는 각자의 강점이 두드러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개발하는 바안으로 KDDX를 공동으로 상세 설계하는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청 등과 협의 끝에 KDDX 방산업체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복수 지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개발 방안은 양사가 협력을 통해 상세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12번 함을 동시 건조하기 때문에 적시 전력화에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내외에서는 방산업체들이 협력해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에서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의 경우 고난도의 중형 잠수함을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협업으로 기본 설계를 진행한 바 있다.